하나의 건반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하얀 건반이에요. 영어는 하얀 건반이야. 그러면 이제 도랑 레랑 미랑 상상해보세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검은 건반 있죠. 근데 이 검은 건반은 한국어 소리예요. 그럼 예를 들면 도하고 레는 핑크랑 그린인데 하고 이 소리인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냥 이가 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 두 개를 이로 통일해버려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영역이 그냥 아리랑 해보셔서 라라라라라 검은 건반으로만 연주되는 거 아시죠? 그게 한국의 음계잖아요. 너무나 찰떡같은 비유예요. 네. 근데 흰 건반은 이제 서양 음악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서양 음악에 존재하는 이 하얀 건반을 눌러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 아리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 건반이 익숙한 사람들은 안 들려요. 그러면 나 한국 떠나려고 한다면요? I'm leaving Korea. I'm leaving Korea. 아니요 지금 짧았어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발음 지점을 엄청 받아요. Speaking, leave. 지금 네 그러니까 I'm leaving. I'm leaving Korea. 이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하나 더 발음하는 게 귀찮은가 봐요. 하나 더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양치할 때 최대한 이 한다고 생각. 이게 너무 좋네요. I'm leaving Korea. I'm leaving Korea. 네. 오 너무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샷의 영어 원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 무려 12년, 더 많게는 20년, 30년 너무 많은 시간을 썼거든요. 뭐 학원도 다녀보고 인강 들어보고 직접 영어 수업도 들어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왔죠. 근데 어때요? 미드나 영화를 보면 잘 안 들리고 원어민 앞에만 서면 입이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우리가 시험 영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가 막상 원어민을 만났을 때 영어를 써야 할 때 잘 안 나오는 그런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아이비 리그와 하버드 석사의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영어 아웃사이더였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역대급 스펙을 가지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샤론 샤인 잉글리쉬의 샤론 쌤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강사계 선생님, 강사들의 강사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파고다에서 8년을 일을 했는데 거기서 청취 수업을 했었어요. 네. 청취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소리들, 연음들 이런 것들을 다 못 듣고 있더라고요. 이 소리들이 왜 안 들리는지를 연구를 하다가 보니 이 음소라는 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영어에는 이제 5개의 알파벳, 모음 알파벳이 있는데 그 모음 알파벳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사실 22개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마다 다른데 20개에서 22개의 소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 자체를 배우지 않고 그냥 알파벳 글자만 배우고 그냥 읽기만 하다 보니 이거는 거의 무음 상태의 읽기, 독해로 가는 그런 영어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하고 발음 세션도 많이 해보고 캠프도 많이 해보고 운영하다가 이제 나중에 미국에 다시 갔을 때 좀 시간이 많이 나서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집필하고자 했던 그 거의 그냥 수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제가 마음속에 딱 두고 있었던 숙제를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발음은 부탁해라는 책을 2015년 정도에 출간을 했는데 너무 유명하죠. 네, 발음을 부탁해. 그걸로 네. 전국의 영어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47기까지 지금 몇 세까지 갔습니다. 출판이 됐나요? 지금 부수가? 몇 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쵸. 그게 이제 2022년에 다시 재출간을 했어요. 다른 출판사 너무 좋은 롱테일 북스라는 출판사를 만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더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러니까 전국의 선생님들이 다 교육을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사실 줌이라는 그 플랫폼도 없었을 시절에 201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줌 수업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영어 교육자분들 발음 교정도 하고 하다가 이제 저는 요즘 최근에는 이제 글쓰기로 넘어와서 이제 영어 문해력과 글쓰기를 이 소리와 함께 소리로 출발했으니 이제 마지막은 글쓰기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교육관을 지금 많이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딥하고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것 차근차근 같아요. 하나씩 좀 풀어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론 샤인 쌤이 일단 외모가 전요 그 SES의 유진.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깜짝 욕할 놀랐어요. 수도 있는데 욕 안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네. 일단은 미모도 출중하시고 무엇보다 제가 좀 놀라는 거 지금 입고 계신 이거요? 이번에 대학 투어 가서 건져왔어요. 이 하버드. 네. 저는 가면 10% off. 네. 또 그 동문이시기 때문에. 동문은 10% 할인을
네, 받고 이제 그 10% 할인 누리고 왔습니다. 네. 정말 졸업하기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졸업하기도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그 아이비리그에 또 특히 하버드 출신이신데요. 오늘 그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미국은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미국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네, 왜냐면 오빠가 먼저 미국을 혼자 유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보내주냐.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데모를 했죠. 예. 그래서 집에서 시위를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그래 너도 가라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공립학교를 갈 수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좀 연식이 좀 돼요. 그래서 네. 네, 그때는 뭐 해외 여행 간 친구들도 많이 없었고 그게 많이 자율화라 그래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리시니까. 근데 그때 이제 여행 자율화가 풀리면서 거의 제가 초반에 유학을 간 케이스여서 전국의 유학생이 거의 1,000명 미만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 우리나라에. 유학생 번호가 한 500 몇 번이었던 것 같아요. 번호까지 매길 수 네네. 있을 그 정도로. 송금할 때 유학생 번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제가 너무나 유학을 원했고 네. 원래 외고를 가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바로 미국으로 떴죠. 그러면은 네. 중학교 때 가셨으면 네. 일단 궁금한 게 미국을 왜 가고 싶었는지가 궁금하고. 저는 일단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고 싶은 게 목표였고 저는 유창하게 되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유창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가야겠다. 무조건 나는 바이링구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가 굉장히 확고했고 그리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는 이 교육 시스템에서는 제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좀 예술 쪽으로 아트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하고 싶었고 음악도 하고 싶었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일찍 그럼 거의 중학교 때 그걸 결정하셨던 거예요? 네, 중학교 때 나는 뭐 디자인이나 미술 쪽으로 해서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그 확고한 그게 생겼었죠. 그럼 그때 미국을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때 중학교 때 영어 실력이 궁금합니다. 그때 중학교 때는 그때 영어 실력은 제가 돌이켜 보면 그때 영어 실력은 사실 전교에서 한 2등 정도는 했어요. 왜냐면 4학년 때 한 달 살기를 했거든요. 어디서요? 요즘 유행하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한 달 살기를 그때 당시에 한 거예요. 오. 네, 굉장히 정말 그때 당시에는 영어 교육이란 게 공교육이 없었을 시절이에요, 거의.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달 살기, 요즘 유행하는 한 달 살기 그때 한 거죠. 근데 그 한 달 만에 그냥 요즘 말로 그냥 소리가 귀가 열렸다? 귀가 트였고. 귀가 트였다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귀가 트인 경험 이후로 왔더니 그때부터 그냥 영어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뭔가 그냥 그 뿌연 안개가 그냥 거친 느낌?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영어가 너무 쉽고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영어 발음에서. 네, 그래서 그 친구 다음으로 이제 영어에서는 전교 2등. 그렇게 유지하다가 갔죠. 네. 그럼 도착하셔서 이제 막 유학 생활을 꾸준히 이제 하시고 그때 이제 네. 아이비리그를 가신 거예요. 네네. 그때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그때는 이제 환경 디자인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아이비리그 유펜을 가서 펜실베니아 대학을 가서 환경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하버드에 또 건축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 가셨을 때 조금 이제 과거 일이지만 그때 그래도 귀가 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셨을 때 언어적인 장벽에 좀 부딪히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언어적인 장벽이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사실 이 맥락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권고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려서부터 하지 말라 이거든요. 오히려. 네, 정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의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출중한 것도 아니고 미리 뭐 선행을 막 엄청 해서 영어를 막 준비를 해서 전혀 간 케이스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케이스만 봐도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어떤 것이 저를 바로
바로 바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영어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국어가 뛰어났어요, 제가. 아. 네. 그래서 모국어가 완벽하고 거의 문해력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카드 뉴스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미국에 가기 바로 전해에 직전해. 네. 그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제가 쓴 글쓰기를 반 앞에서 읽어줬어요. 반 아이들 앞에서. 모범 이게 너무- 사례. 네, 모범 사례로 그 앞으로 2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뭐 적어봐 이런 주제였는데 그 글짓기를 제 거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제 거를 앞에서 읽어주신 거죠. 오. 그런데 제가 그 다음 해에 네. 미국에서 일반 영어 시험에서 일반 영어 클래스에서 네. 그때는 ESL하고 Regular English를 또 병행하는 그런 특혜가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유학생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아. 저 같은 사례가 없었던 거죠. 어. 그래서 그냥 Regular English를 해라. 그래서 Regular English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ESL 그래도 해야 되니까 ESL 수업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Regular English 클래스에서 불과 간지 8개월 만에 제가 쓴 영어로 쓴 영장문을 반 앞에서 읽어주셨어요. 반 영어 아이들. 버전인데 이제.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이게 언어적인 차이가 아닌 거죠. 그러네요. 생각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독일어를 배운 지 8개월이 돼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네. 굉장히 사전을 희망적이네요. 쓰든 그럼요. 사전을 쓰든 뭘 쓰든 요즘은 너무나 세상이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AI를 로 도움을 받던 뭐 Grammarly도 있고 너무나 지금 툴들이 너무 좋은 게 많고 좋은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영어로 글쓰기가 안 되는 이유는 네. 국어의 문해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글쓰기가 되면 사실 말하는 말하는 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어지죠. 이 발화의 목표는 발화라고 하죠. 뭐 네. 아웃풋이라는 말도 하고 뭐 아웃풋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 발화의 사실은 이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밑에 받쳐줘야 있어야죠.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중고등학생이 글쓰기를 영작을 해봐라 그러면 학원, 집, 엄마 밖에 없어요. 맞아요. 엄마가 숙제를 하라고 하고 학원에서 뭘 하라고 그러고 집, 학교, 학원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글 쓸 재료가 너무나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떤 자극을 주면서 뭐 예를 들면 글쓰기 해봐라 뭐 했니 이러면 여름방학 때 어디 해외 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것만이 어떤 글쓰기 할 수 있는 자극이 아닌 거잖아요. 재료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아이가 해외여행 가서 뭐 글쓰기 주제를 만들어 왔어.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집하고 학원에 다니면서도 가면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많죠. 주변의 자연이 바뀌면서도 계절이 바뀌면서도 말을 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시도 써보고 글쓰기도 써보고 일기도 써보고 요즘 아이들 일기 쓰나요? 안 쓰죠.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 학원에 가서 백날 앉아 있어 해도. 봤자 문법으로 배워봤자 그게 재료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말할 거리가 없으니까. 거리가 없어요. 정말 문제예요. 거리가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어떤 질문 던지면 거의 뭐 인사이트가 너무 쏟아지고 있어서 네, 제가 좀 너무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잡아주세요.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학 생활을 하시고 나서 네. 한국에 아까 잠깐 들어오셨다고 하셨어요. 그 유펜 다니시고 이제 졸업을 하버드 하고 하고 네. 석사를 가셨다고 하죠. 하고 있는데 네. 좀 집안에 일이 생겨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잠깐 나와서 저도 좀 take a leave of absence라고 하거든요. 1년 정도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international students한테 뭐 에이드 같은 게 없어요. 요즘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없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네, 너무 재밌고 제가 이 교재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처음 가르치셨던 어떤 네. 영어의 과목. 과목은 이제 그때 CNN 청취 과목이어서 네. 아시죠? 네. 네, 예전에 뉴스 같은 거 들으면 받아 적고 네. 그다음에 뭐 시트콤 같은 거
뭐 프렌즈 시트콤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이제 강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강의로 받아서 제가 직접 다 스크립트 만들고 책도 다 만들고 작업하고 예,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게 너무 즐거웠던 거죠. 왜냐면 저는 디자인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툴 같은 거 쓰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익숙했고 뭐 포토샵 이런 거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다 잘 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재 만드는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결국에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럼 그때 이제 한창 막 파고다에서 네. 근무하셨었는데 네. CNN을 가르쳤을 때 뭐 미드, 프렌즈 같은 거 가르쳤을 때 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영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들 되게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네.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그때는 저도 되게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교육자로서의 어떤 여정도 사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의 교육관도 그때 봤던 그런 어떤 시야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 또 지금 와서 제가 모든 경험한 것들이 축적되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들이 조금은 좀 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예전 얘기를 해보면 그때 저의 그런 어떤 시야에서는 저의 경험한 그런 현장에서의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때는 일단 청취 수업이었기 때문에 네. 청취를 막 틀어주잖아요. 뉴스를 그쵸. 틀어주는데 리스닝. 네. 왜 이게 안 들리지? 막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난 익숙하니까. 익숙하고 네. 연음 같은 것들이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음을 못 듣는 거예요. 연음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뭐 which is, that is 뭐 이런 거 안 들려요. 그쵸. as soon as 하면 앞에 as 안 들리고 막 다 안 들려. 막 that is, that인지 is인지 뭐 was인지 안 들려요. 그런데 그게 그냥 들리는 거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이 머릿속에서 영어의 구조가 없는 사람은 걔가 그냥 noise예요, noise. 그렇죠. 예, 안 들려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못하는 언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못하는 언어. 아랍어. 아랍어. 아랍어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아랍어로 누가 막 들어줘요. 틀어줘. 네. 그냥 알아들어요? 꽹과리죠. 네. 그렇죠. 네. 노이즈잖아요. 네. 그러면 아랍어를 뭐 어느 정도 그냥 조금 배웠어. 그럼 내가 배운 만큼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배운 만큼이 문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배운 만큼이 소리와 매칭이 되는 거가 중요한 거죠. 네. 그 의미와 소리가 딱 맞아 떨어져서 때. 그게 매칭이 돼서 그 사람들의 코드로 영어는 미국 그러니까 원어민의 소리 코드가 있거든요. 그쵸. 그 소리 코드 영역에 내가 딱 와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주파수가 달라요. 그럼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가 이 주파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저한테 저는 거의 매달 600명의 수강생들 저한테 와요. 네. 마감이 돼요. 뭐 거의 사전에 다 마감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한 10명 정도가 5년 개근을 했어요. 심지어 제가 폴란드전 하는데 수업을 했다니까요. 아, 축구? 아니 저는 축구 보고 싶은데 설마 오겠어? 이러면서 아무도 안 올 테니까 일단은 가보자. 갔다가 아무도 안 오면 그냥 나와서 축구나 봐야지 했는데 딱 3명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아줌마들 3명이. 그땐 제가 어렸잖아요. 네. 이 아줌마들 이거 어떻게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때 5년 개근상도 주고 1년 개근상은 진짜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제 수업을 1년 동안 듣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 말은 5년 동안 듣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현타가 온 거예요. 왜 5년을 했는데 이게 안 들릴까? 그럼 10년을 해도 안 들릴 텐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서 대학교 가서 제 같은 수업을 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막 10년이 지나요. 안 늘어요. 왜 안 늘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그 근본적으로 문제가 뭘까? 그래서 도서관을 갔어요. 네. 도서관을 가서 막 자료를 막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난 이 사람들 정말 늘리게 하고 싶은데 나한테 그만 오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개근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졸업해야죠. 졸업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올까? 심지어 저한테 아직도 오세요. 제 단톡방에도 아직 계세요.
근데 그분의 근데- 실력은 조금 나아지긴 했나요? 근데 결국 미국으로 가신 분들은 이제 완전히 잘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조금 그분들은 아쉬운, 이제 아이들 때문에 오세요. 아, 이제 아이들 자녀 컨설팅 교육 때문에. 하시려고. 예. 그래서 저한테 계속 남아 계신데 어, 돌고 돌아서 막 검색하다가 저를 찾으셔서 뭐 정말 10년 만에 연락이 닿은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너무 고맙죠.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그분들이 정말 유창하게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완벽히 들려서 나가는 건데 하산을 하산을 하셔야 되는데 음.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러냐면 엉뚱한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투가 잘못된 거네요. 네. 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라이브 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다들 우르르 어떤 산으로 가고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잘못된 길이야. 잘못된 길인 거야. 분명히 봉우리는 맞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걔는 봉우리야. 그렇지만 그 봉우리가 가야 될 봉우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 교육이 사실 그 산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그 한국 교육의 좀 문제점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저의 경우 중학교 때 사실 영어가 필수는 아니었고 과목은 있었지만 그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중점이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뭐 특별 활동이나 이렇게 이제 뭐 원어민이 오고 조금 기억을 되짚어 보면 수업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영어를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교과목에 넘어갈 때마다 이 본문을 외우고 문법을 하고 찍기를 위한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 수능을 보고 졸업을 했더니 토익도 마찬가지로 시험 영어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영어를 말하고 싶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도 미국을 너무 가고 싶었어서 이제 센트럴파크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저 언제 내려야 돼요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제가 원인과 솔루션 다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우리 원샷. 원샷님이 네. 중학교 때까지 원샷님이 한 건 제가 한 거랑 똑같아요. 그 4학년 때 잠깐 한 달 사기 한 거 외에는 똑같아요, 진짜. 저도 그 교육을 똑같이 받았고 성문 종합 영어로 맞아요, 받았고 맞아요. 똑같아요. 찍찍이 돌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저랑 다른 산을 타게 된 거예요. 비유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것 차이예요. 근데 이 산의 끝은 독해예요. 근데 독해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지금 독해예요. 그 다른 산이라고 하는 네. 건 저는 국내에 있었고 그렇죠. 이제 우리 샤론 쌤은 미국에 있어. 그 차이도 있을까요? 그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별반 차이가 없는 없다. 거예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방향만 틀으면 돼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만든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말고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방향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서 그 방향을 하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제가 여기 나와서 제 거 들으세요, 뭐 제 거 하세요는 다 필요 없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방향을 본인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눈을 키워라가 저의 오늘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한국 교육의 문제점 말하기를 위한 건 거의 없어요. 말할 기회도 없고 그나마 읽어보라고 해서 읽는데 일단은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를 가르쳐줬던 영어 선생님들도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려도 여기 왜 전치사 of가 와요? 전치사 in을 왜 써요? 여기 왜 굳이 전치사 for 뭐 이런 거 왜 쓰는 거야라고 여쭤보더라도 그냥 외워. 저 맞아요. 혼난 적도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 소리 영역에서도 그냥 외우래요. 네. 이건 왜 묵음이에요? 그냥 외워.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 다 설명될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모든 소리는 다 납득할 수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법의 현상 그런 것도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뭐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스피릿. 그러면은 스피릿 보통 이렇게 발음하는데 원어민들의 발음은 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Spirit. 네. 네. 그냥 한국 사람들 이게 스피릿 이렇게 삼음절 네. 3번 박자를 칠 수 있는 거라면 원어민들은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나요? 일단은 음절이 2개고요. Spirit. 네. 네, 스프는 겹자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2개고 그다음에 스 소리랑 뿌 소리가 좀 굉장히 좋은 예를 들고 오셨는데 네.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음소가 3개나 돼요. 오. 그래서 SP는 된 소리를
일으켜요. 스프. 스프 이렇게 spaghetti, 네. spy, 네. spa 이렇게 돼야 돼요. 오. spoil, right? 그런데 ST도 마찬가지고 네. SK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SK는 또 조심해야 될 게 SCH도 가능해요. 오. 그쵸? scheme 이런 거. 그러네요. 네, 그래서 스가 앞에 있는 경우 네. 프트크 소리가 된 소리가 나는 현상이 있고 된 소리를 만들어내는 현상도 또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발음 부탁해 원리편을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지금은 이제 곧 절판이라서 여러분 빨리 사셔야 됩니다. 네. 서두르셔야 네, 됩니다. 네,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제 곧 제가 신간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된 소리 현상 무시하죠. 그 다음에 음절 자체가 두 개 있는 현상 그것도 무시하죠. spirit 그리고 이 에 소리가 모음인데 모음 음소인데 제가 모든 음소에 그러니까 자음 음소 이렇게 모음 음소가 22개라고 했잖아요. 네. 그 22개에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발음 기호냐 지금 발음 기호랑 그것도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오케이. 지금 저 잘 잡아주셔야 돼요. 계속 말할 게 이제 많아요. 말할 게 네. 너무 많아서 네. 자 그러면 이제 발음 기호 말씀드릴게요. 8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발음 기호 몰라요. 오. 네. 82년 이전이면 발음 기호 알아요. 그쵸. 그러면 네. 잘 보세요. 네. 누가 더 영어를 잘할까요? 발음 기호를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요? 근데 교육부에서 네. 발음 기호를 없애고 원어민 수업을 도입하면서 이제 82년 이후 사람들은 이제 발음 기호 없이 그냥 바로 소리를 들려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누가 잘할까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아니요. 둘 다 못해요. 중요한 건 둘 다 못해요. 둘 다 망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발음 기호가 어떤 소리를 내는 건지 정확히 말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소리도 정확히 안내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 교육자분들도 헤매죠. 너무 헤매요. 그러면 아까 말씀 네. 다시 돌아서 그 스피릿을 아까 네. 이음적음 스피릿 그 릿이 아니라 네. 릿 하셨거든요. 릿이 아니라 스페 스페 렛 레. 그 소리예요. 그럼 약간 그게 소리예요. 멍청한 느낌이 멍청한 소리예요. 예, 그거를 제가 핑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핑크. 핑크 소리. 컬러를 붙인. 컬러를 붙였어요. 그다음에 그린 소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bit하고 beat가 있잖아요. 네. 구분해 보세요. 짧고 길고. bit. 지금 거의 거기 반대로 하셨어요, 지금. 그런가요? BIT 하고 BIT 먼저 해 보세요. BIT. BIT는 bit. 잘했어요. 네. BEAT. bit. 좀 길지 않나요? 아니, 모음 음소가 다르잖아요. beat예요. beat. 그렇죠. 그러면 sit하고 seat 해 보세요. sit 하고요. 짧게는 sit, sit. 아니죠. 음소가 똑같잖아요, 지금. 이거 둘 다 차이를 핑크로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sit 앉다, 음. 자리는 seat. seat.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영어 교육자가 거의 please sit it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도 지금 제가 했지만 네. 내가 뭘 잘한 거지? 내가 뭘 못한 거지? BEACH 해보세요. BEACH 해변. beach. 어려워요. 어렵죠. 네. 이게 장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짧고 긴 거의 문제가. 짧고 긴 게 아니에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beach, beach 이렇게 네? 길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이게 저는 피아노 건반에 비유를 해요. 그러면 핑크랑 그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핑크랑 그린이라고 하냐면 이거는 장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short vowel, long vowel이라고 명칭 자체를 하는 순간 그 관념이 들어와 버려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순간. 아니 그냥 그 명칭을 붙이는 순간 네. 장단? 그럼 얘는 짧고 기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bit 보세요. 네. bit, B-I-T, bit, B-E-A-T, beat. 둘 다 짧아요. 네. 왜 짧으냐면 파열음 때문에 그래요. 둘 다 뭐로 끝나요? T로 끝나요. 다시 해보세요. bit. 그게 핑크고 beat.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게 green이에요. 네. 둘 다 짧아요. 그럼 지금 BID를 해볼 거예요. BID. 유성음으로 끝나요. 걔가 길어요. 그럼 길 해보세요. 때는 bead. 그거는 green으로 해서 BEAD 하셨어요. BEAD 하셨어요 지금. 그래요? bead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길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길게 핑크 소리 하면서 길게. 근데 핑크 소리가 정확하게 어떤 소리예요? 약간 멍청한 소리? 아 멍청한 소리. 그 그 해보세요. bed. 그거예요. bed. 그 이거예요. 멍청한 소리가 핑크. 네. green은 어떻게 되는 소리죠? 이거예요. E 하면 bed. 아니죠. 그거는 bid 하셨어요. bead 하셔야죠. bed. 아니죠. 아직도 bid. bead. bed. 더 e까지. e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세요. bed. 아직도 핑크 하세요. 아직도 핑크. 네, 그러니까 green에 잘 안 드세요. bead 하세요. bed. e까지 가세요. bed. 그거예요. 일을 하나 더 하니까. 네, 제가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bit, bit, bid, bed 길어요. bed. 그래서 제가 건반에 왜 비교를 하냐면 핑크가 건반이 있는 거예요. 할당된 모음 소리가 다 하나의 건반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하얀 건반이에요. 영어는 하얀 건반이야. 네. 그러면 이제 도랑 레랑 미랑 상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위에 뭐가 있어요? 검은 건반이 있죠. 근데 이 검은 건반은 한국어 소리예요. 그럼 예를 들면 도하고 레는 핑크랑 그린인데 하고 이 소리인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냥 이가 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 두 개를 이로 통일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영역이 그냥 아리랑 해보셔서 따라라라라라라 네. 검은 건반으로만 연주되는 거 아시죠? 예, 그게 그렇죠. 한국의 음계잖아요. 네. 너무나 찰떡 같은 비유예요. 완벽하네요. 네. 근데 흰 건반은 이제 서양 음악이야. 약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서양 음악에 존재하는 이 하얀 건반을 눌러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 아리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 건반에 익숙한 사람들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핑크도 한국 사람들은 핑크 이렇게 하는데 팽. 외국 사람들은 펑크. 너무 또 펑크 아니고 팽크도 아니고 되게 잘 조율을 해서 네. 내가 그 소리를 찾아야 돼요. 팽크 딱 정확히 도를 눌러.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건반을 누를 때 르가로라는 게 있어요. 르가토. 스타카로라는 게 있어요. 네, 스타카토. 네. 잘 알아들으시네요. very good. 네. 그러면 같은 건반 도를 할 때 네. 르가로도 되고 스타카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예요. 유성음, 무성음 끝은 그걸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맷 하면은 도를 탁 하고 터치하는 느낌? 근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나 저렇게까지 영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래서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확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시작할 네. 때부터 정확하게 이런 거를 알고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교정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정말 빨리 돼요.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8개월이면 돼요. 네. 근데 이 음소가 뭐라는 거는 제가 강의가 있거든요. 다 네. 무료로 다 풀어드렸는데 13시간짜리 강의 들으시면 돼요. 네. 9,900원에 네. 13시간 강의 네. 들으시면 음소의 원리를 파악하는데 너무나 도움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부탁해 원리편에 있는 책을 제가 강의를 13시간짜리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것만 들으셔도 이게 소리가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는 이해할 수 있죠. 정말 그 13시간 하루 만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음 잡고 하면은 24시간 만에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했던 것처럼 교정 받으면서 내 걸로 만들어 가는 데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한 6개월, 8개월이면 저는 끝. 근데 한국 교육에서는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죠. 네. 그래서 정말 벌떼같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핑크를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핑크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bed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건반을 세게 해도 돼요. 자신 있으니까. 나는 도를 무조건 해서 도를 때릴 수 있어. 핑크를 때릴 수 있어. bed 해도 핑크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들은 조심스러워. 그냥 이거를 짧게 bit 이러고 있어요. 그럼 bit 하면은 bit도 아니고 beat도 아니고 이상하게 들리는. 그냥 검은 건반을 그냥 누군가 세게 때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뭐 그 뉴욕에 갔을 때 마사지 샵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마사지를 발음하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마사지 이건 한국 사람 말인데 massage
두 개의 소리 차이가 너무 크게 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강세의 문제인데 아,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음소는 네. 모든 음절의 모든 음절에 존재하는 모음의 음소예요. 그래서 massage 여기서도 네. 두 개의 모음 음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음절, 4음절로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technology 이런 거. 그게 모든 음소가 정확히 정리돼서 저는 건반이 딱 눌러지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없으면 네. 헤매는 거예요. 그 정확한 네. 영어는 소리 값이 정확하게 나눠져 정확하게 있어요. 있는. 소리값은. 과학적이네요. 과학적이고 이거는 뭐 흉내내고 인터네이션 흉내낼 게 아니에요. 인터네이션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인토네이션 네. 인터네이션 뭐 강세 리듬을 강조하는 분들도 계셔요. 있죠. 근데 그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보한테 쇼팽을 연주하라고 하는 거야. 모차르트 연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당장 컴피티션이 뭐 내일 모레야. 네, 그렇죠. 곡 하나만 막 아니면 결혼식에 내가 연주를 친구를 위해서 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단기 속성으로 하죠. 단기 속성으로 그 곡만 연습하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데 지금 전문가 듣기는 어때요? 그럼 다른 곡 주면 아예 못하죠. 못해요. 아예 못해요. 그것만 연습. 근데 심지어 그것만 연습하면 뭐 그것만 연습해도 되면 그것만 하면 되죠. 그거라도 하면 너무 좋겠어. 근데 그것도 못해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그래서 소리가 다 틀어져 있고 너무 엉망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말 영어 소리계 거의 찐 장인 전문가예요. 어떤 소리를 저한테 들려주셔도 어떤 음소가 잘못된지 제가 바로 집어드릴 수 있어요. 짚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 다시 또 돌아가서 네. 우리 이 공교육에서 이런 소리값에 대한 것들을 좀 가르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되고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저의 그 팬 여러분들은 이게 정말 교육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를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같이 저랑 목소리 높여서 하고 계신데 언젠간 제가 온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산을 다른 걸 보게 됐을 때 이 산이 아니구나라는 걸 모두가 깨닫는 시점에 대응안을 찾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제가 있을 거예요. 아, 네, 저는 그러면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값을 공부하고 나서 소리만 공부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교육 시장도 보면 영어 소리 교육 회사가 되게 많이 사라졌다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근본적인 게 끝까지 가는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산을 하나를 다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부터 소리부터 깔고 그다음에 소리를 같이 겸하면서 영어의 구조. 그래서 말을 하는 비결은 정말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단계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리, 그다음에 소리. 근데 그게 음소 플러스 연음 플러스 된소리, 야금 다 포함이에요. 리듬, 강세, 소리 영역에 대한 거. 영어 그래서, 소리값. 네, 그래서 영어의 소리값이에요. 되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명장이십니다. 네. 이름 짓는 거. 네, 영어의 소리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발음 부탁해를 다시 재출간할 거는 다 컴파일해서 네. 어떤 걸 작업을 할 거냐면 영어의 모든 소리예요. 책 이름이 영어의 모든 소리예요. 그래서 영어에 일어나는 모든 연음 현상 제가 100개 넘게 강의를 이미 다 써놨어요. 네. 모든 현상. 그냥 이럴 때는 얘가 야금이 된다. 뭐 이럴 땐 된소리가 된다. 이럴 때는 근데 그게 원리가 바탕이 돼야 돼요. 음소의 원리. 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미드나 영화를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냥 단순히 들린다라고 하는 게 착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착각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소리가 그냥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소리만 파면 안 들려요. 그렇죠. 예. 그럼 예를 들면 CLOSE가 있잖아요. 네. 닫다. 그다음에 다른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가 소리가 달라요. 하나는 문을 닫으면 close. 하나는 close. That was so close. 하면 너무 근접했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That was close. close. 그러면 이 close라고 발음할 줄 아는 사람은 음소도 알고 이 영어도 아는 거거든요. 그쵸. 영어의 구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구조예요. 예. 근데 이 구조를 패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제가 이제 패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우선은 그거는 조금 뒤에 있다고요. 첫 번째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교육에서는 영어 소리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파닉스만 공부하죠.
A부터 파닉스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네, Z까지. 네. 파닉스는 또 어떨까요? 자, 파닉스는 왜 하냐면, 네. 자, 파닉스 교육은 결국에 또 독해예요. 이 산에 또 미친 거예요. 네. 네. B라는 산에, 이 독해의 산에 미치예요. 음. 자, 이제 빨리 아이들을 눈으로 읽혀야 되기 때문에 그쵸. 얘네들을 파닉스를 해야겠다라고 도입한 건데, 파닉스는 사실상 원어민이 태어났어요. 원어민 부모가 있어요. 네. 5년 내내 영어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아이가 글자를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쵸. 5년 내내 축적된 소리가 있어요. 있죠. 정확한 소리값 이미 장착을 했어요. 얘는. 네. 그런 아이가 예를 들면 beat 해야 되는데 얘가 B-I-T를 쓸지 B-E-A-T를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스펠링이 너무 뒤죽박죽. 그 이유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짧게. 짧게. 그러니까 제가 소리값을 가르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글자의 개수와 소리의 개수가 달라서 그래요. 제가 이 컨셉은 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요. 글자는 몇 개예요? 알파벳? 26개. 잘하시네요. 자, 그런데 영어에는 몇 개의 소리가 있을까요? 음소, 소리값. 근데 아까 말씀하신 소리가 더 많다고 하셔서 총 이거는 네. 지금 여러분 다 구글 검색해 보세요. 챗GPT 검색해 보세요. 포님이라고 해요. 기본 소리의 제일 작은 조각이에요. 제일 작은 조각. 근데 이게 영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어에도 포님이 있어요. 그럼요. 그럼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한국어의 음소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코드라는 거고 많은 영어 교육자들, 인플루언서 분들이 말하는 단어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네. 뭐 코드가 같아야 된다, 영역이 같아야 된다, 뭐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다 같은 영역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어에는요 46개라고 나와요. 44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4개에서 6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음성학자마다. 그래서 how many phonemes 뭐 are there까지 그냥 how many phonemes in English 쳐보세요. 44개라고 나와요. 0.1초 만에 나와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다행이죠. 다행인 희망적인. 거예요. 희망적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단어를 썼어요. 인트로에서. 우리가 44개밖에 배우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에겐 어쩌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문장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 44개를 온 국민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파벳 26개를 배울 시간에 그 일주일은 배우죠. 그렇죠. 44개도 일주일이면 배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모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bid, bead 뭐 이런 거 한 것처럼 그러네요. 자음보다 모음. 네, 모음이 문제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점이 이 모음에서 망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어떤 그냥 발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막 듣더니 강세준 뭐 어떻게 조절해 보세요. 목소리가 뭐 어떻게 톤이 뭐 어쩌고 뭐 혀를 좀 잘라볼까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옛날에 막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무슨 망측한 일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음소만 누가 검색해서 쳐봤다면 그냥 음소만 공부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음소 배우자 그러면 사실은 그게 뭐야? 그거 왜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이고 오히려 그냥 스피킹 공부하고 리스닝 공부하고 지금도 speaking 아니에요. 막 거슬려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스피킹 공부하고 네. 그러니까 뭐 리스닝 공부하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집중을 하지 뭐 패턴 공부하고 그게 어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스피킹, 리스닝을 위해서 이게 가장 먼저인 거죠. 알파벳 모르는데 어떻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파닉스로 가볼게요. 네. 그래서 파닉스는 원어민 아이들이 5살, 6살 정도 됐을 때 글을 못 써. 그래서 영어에는 아까 말한 소리가 글자보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똑같은 A가 소리를 6가지를 내요. was 뭐예요 스펠링? A네요. was. any 뭐예요 스펠링? 거기도 A. 근데 애잖아. 그렇죠. cape 거기도 A. 6개 있어요. 근데 보통 배울 때는 이런 거. 그냥 다 달라. 애플만 나오니까 apple. A's and apple. 그게 파닉스의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만 나오니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알파벳을 부탁해도 쓸 거예요. 파닉스 책. 근데 저의 파닉스 책은 모든 알파벳에
소리값을 다 다시 주자는 거예요. A는 6개, E는 4개 있어요. 그다음 I도 3개 있어요. O가 진짜 문제예요. 6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자음도 있어. 뭔지 알아요? 뭐예요? O-N-E 넘버 원 할 때 뭐예요? 원. 근데 O잖아요. 근데 W 소리 나잖아. 자음도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글자가 모자라다 보니 자음에서도 빌려와요. 어떤 자음에서 빌려온지 아세요? 어떤 점일까요? 예를 들면 thought 같은 경우 그냥 ball하고 똑같아요. 소리가. B-A-L-L 해서 그냥 A로 해결하면 될 것을 thought, T-H-O-U-G-H-T 막 이래요. 이게 약간 C자 거꾸로 발음인가요? 맞아요. 네, 그걸 떨어지는 제가 발음? strawberry 발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과일 뭐 색깔 이름 아이들을 위해서 붙였기 때문에 네. 그 발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의 발음 부탁의 원리편을 보시면 음소마다 가능한 글자의 조합을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럼 보면 가관이에요. 영어라는 게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러면 음소대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thought, ball 이렇게 똑같은 음소의 집에 다 넣어버려 얘네들을.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배울 때마다 거기 음소 집에 넣어버려 그냥.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얘도 큰아들이 A로 시작해. 네. 얘도 맏아들이 A야. 이렇게 되면 어머 각 집마다 방마다. A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 영어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음소마다 분류한 최초의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중국어로 번역을 다 했어요. 중국어 전문가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명 있어서 다 번역을 해놓고 중국 출판사에 갖다 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뭐래요? 이게 진짜 샤킹해요. 이런 책들 우리한테 너무 많은데 너가 특별한 게 뭐야 이래요. 이미 그렇게 하고 이미 있나요, 음소 중국은? 책이 세고 셌어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은 언어 자체가 네. 사성으로 기본인 걸 걔네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국 애들이 우리보다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만도 그렇고 그죠? 네. 음소 책 되게 많아요. 저는 아직도 국내에서 제가 유일해요. 그렇죠. 음소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말씀을 강조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음성학 해야지 나오는 것들이었거든요. 대학교에서 영어 교육 전공으로 들어가서 음성학을 배우는 친구들이 접하는 것인데 그 친구들 저한테 다 와서 하는 말이 교수님도 이 정확한 소리를 안 얘기해 줬대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파닉스로 다시 가면 82년 이후 친구들은 파닉스를 배운 친구들이에요. 파닉스로 배운 거죠, 소리를.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들도 정확한 소리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소리값을 아무도 딱 설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듣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나름 머리를 굴린 게 안 되겠다. 더 일찍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이 너무 조기 교육이 붐이 일어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4학년까지 한국어만 해도 돼요. 그다음에 4학년부터 이제 음소 교육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영어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이 산을 옮기는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국가 예산이 많이 세이브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출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사교육이 별로 돈이 안 들어가대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음소 교육으로 시작해서 글쓰기 교육까지 가는 이 커리큘럼으로 제대로만 잘 잡으면 이런 과열, 이런 쓸데없는 4세에서 7세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네. 대안까지 마련을 해놓으시니까 대안 다 있어요. 뭔가 든든하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지금 머리가 충격을 받은 게 내가 알던 소리도 달랐고 근데 그게 너무 작은 단위였어요.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네. 거기서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또 단순히 또 저희는 뭐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경우도 보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덫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하면 학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근데 또 다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의 부재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그래서 공교육에서도 영어 선생님들이 이 음소 교육부터 먼저 제대로 밟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교육이 정말 참 문제가 많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러니까 1부에선 저희가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일단 소리 교육, 음소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이 공교육이 있는 한 공교육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교과서도 너무나 훌륭하고 제가 네.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본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정말 감탄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육자가 그걸 제대로 풀어내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문제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교육자의 교육이에요. 교육자의 훈련. 정확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 네, 정확한 훈련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주는 뭔가 강력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샷의 영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4개 국어 능통자, 또 10개의 직업, 또 특이한 이력이 있거든요. 유퀴즈에 출연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뭘로 출연하셨냐면요. 멍 때리기 대회 1등 우승자까지 거머쥐신 분입니다. 권소아 아나운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소아 아나운서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방송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얼마나 하셨나요? 저 아마 15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교 때도 방송 출연을 한 적은 있는데 정식으로 시작한 거는 아마 14년에서 15년 전일 거예요. 베테랑. 특별히 또 이제 아나운서이시지만 네. 카테고리가 사실 영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너무 대단한 분을 제가 모셔서 오늘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오늘 출연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 오늘 많이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단골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어 소개하셨으니까 오늘 이제 우리 원사이트 채널에 나오셨던 이 소감을, 네, 기대함을 영어 또 프랑스어 또 독일어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면 영어로 이제 기대감을 영어랑 독일어로 하고 프랑스어는 간단하게 소개 네. 정도 해도 좋습니다. 될까요? 네. Okay, also mein Name ist Soa Kwon und ich bin sehr froh, dass ich heute auf diesem YouTube-Channel bin, auf diesem Podcast. Und ja, ich glaube, ich weiß nicht, über was wir für 2 Stunden reden werden, aber ich freue mich sehr darauf. 독일어였고요. 네. So I'm very excited to be on your program today, and I'm not really sure w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for the next 2 hours, but I'm super excited, and yeah, thank you for Wow. having me. 나머지 프랑스어. Je m'appelle Soa Kwon, je suis née en Allemagne et je parle un peu de français. Merci beaucoup. 어마어마하시네요. 거의 그냥 뭐 실시간으로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일단은 4개 국어 뭐 많게는 여러 가지 이제 언어를 하시는데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 어디서 태어나셨고 거의 지금 네이티브 수준이신데 독일어 같은 경우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독일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네. 이중 그냥 국적인가요? 독일 국적이에요. 독일 국적. 네. 아 그럼 독일 사람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독일에서 교포 2.5세고요. 저희 친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독일로 유학을 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독일에서 16살 때까지 살았고 그다음에 가족이랑 같이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서 또 서울 독일학교라고 네. 독일학교를 또 다녔어요. 오. 그 다음에 캐나다 한 1년 한 학년 동안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처음으로 이제 한국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의 대륙에서 네. 좀 지내봤는데,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한국에서 대학교 다녔고요. 한국에서. 네, 와우.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제 네. 독일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독일어는 당연히 모국어 수준이실 거고 네, 그리고 영어 하실 때 느낌과 네. 독일어 했을 때 느낌과 이 한국어 했을 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 스위칭 모드가 네. 다 달라지나요? 그게 신기하게 이제는 다 비슷해졌어요. 원래 제가 독일에 살 때는 당연히 독일어가 가장 편했었는데 네. 어쨌든 한 중3, 고1 그 수준에 이제 멈췄기 때문에 독일어를 그 후에는 독일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독일어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한국어가 더 편해지고 독일어보다 편한 게 아니라 한국어 수준이 예전에는 독일어보다 조금 낮았으면 점점 한국어가 편해지고 생각도 한국어로 하고
꿈도 한국어로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독일어로 꿨었는데.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제3 외국어, 제3개 국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독일어, 한국어 먼저 배웠으니까. 네. 그래서 영어가 가장 수준이 낮았었는데 네. 영어로는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매일매일 영어를 쓰다 보니까 다 비슷해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polyglot, 많은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공감을 할 텐데 가끔은 그 영계국어가 되는 그렇죠.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뭐 바이링구얼, 트라이링구얼, 그렇죠. 네. 그렇죠? 거의. 그러면 궁금한 건 독일어는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잘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건 너무 안 가지만 영어는 언제 어떻게 배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독일에서 운 좋게 바이링구얼 스쿨을 다녔어요. 이중언어 학교를 다녔는데 그게 특이했던 게 그 학교를 들어갈 때 초등학교부터 다녔는데 네. 부모님 인터뷰를 봐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중언어 학교이기 때문에 독일어랑 영어를 써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나요?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네. 아이가 모국어를 잘하나요? 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아, 가정교육. 네, 저희 하실 때도. 부모님 같은 경우 저한테 만 3살까지 엄마가 저한테 한국어를 읽고 쓰는 거 다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부터 독일 유치원을 다니면서 독일어를 처음 접했어요. 아, 그럼 그 전까지는 한국어만. 한국어만 하셨군요. 네. 그래서 유치원 가니까 금방 독일어를 습득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국어가 탄탄하기 때문에. 야,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서도 똑같이 그걸 묻는 거예요. 음. 모국어를 잘하냐. 그래서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많은 이 언어 잘하시는 분들, 뭐 통역사라든지 네. 이런 분들, 뭐 아나운서, 여태까지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 모두 다 모국어가 탄탄한 네. 사람들,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 케이스인데요. 그럼 모국어를 해서 한국어가 좀 탄탄하셨고, 그다음에 독일어는 유치원 시작하셨고, 영어를 배웠을 때는 세 번째 언어를 배우는 네. 거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나 생소함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막 기억이 나진 아, 않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저희가 수업이 되게 특이했던 게 이제 반 정도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반 정도는 독일어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1학년 때 체육 선생님이 영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1학년 때는 스포츠를 체육 시간을 영어로 해요. 아.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스코틀랜드 사람이면 수학도 영어로 하고 그런데 뭐 생물학 선생님은 독일인이에요. 네. 그러면 생물학은 그 해는 독일어로 배우고 아. 그런 식으로 그냥 반반.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아요. 과목별로 선생님들 언어가 다 달라요. 네. 그럼 시험도 그렇게 보고. 네. 중간에 근데 그때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헷갈리지 않았나요? 뭐 수학은 영어로 해야 되고 독일어 체육은 또 뭐 독일어 선생님이 해주고. 그렇게 헷갈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떤 부모 같은 경우는 아빠는 영어만 쓰고 엄마는 한국어만 쓰는데 아이가 그렇게 헷갈리지 않고 잘 두 언어를 다 자유자재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때 가장 잘했던 과목들이 독일어하고 영어였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제일 쉽게 잘했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언어를. 기본적인 것은 무조건 모국어 실력. 그런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모국어가 탄탄해야 다른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가 흡수할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또 언어 이야기는 좀 차차 또 해보도록 하고요. 10개의 직업을 갖고 계세요. 아, 네, 근데 이것도 조금 네 궁금합니다. 어쨌든 어디서 보셨나요? 네, 10개의 직업. 뭐가 있을까요? 제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다양한 일들은 하는데 뭐 일단 지금은 고정으로 아리랑 TV에서 더 컬처 웨이브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영어로. 그거는 이제 뭐 앵커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영어 성우 성우. 네 그래서 다양한 나레이션 같은 거 하고 혹시 그러면 잠깐 네. 성우 하셨으면 네. 뭔가 좀 톤이 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예를 들어 우리가 익숙한 뭐 있을까요? 익숙한 뭐 만화 캐릭터라든지 그쪽은 아닌가요? 가끔은 조금 연기가 들어가는 것도 네. 하거든요. 오. 저한테 상황을 하나 주시면 제가 좀 해볼게요. 혹시 그 네. 어떤 출연하셨던 네. 뭐 만화라든지 네. 영화 이런 것도 있나요? 제가 K라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 K가 K. 가상 인물인데 한 네. 대학생
1학년의 여자아이인데 좀 귀엽고 발랄한 오. 네, 그 K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약간 Hi everyone, I'm K. Nice to meet you. Today the weather is so nice today. Please go outside and enjoy the weather. 뭐 와우. 약간 이런 느낌 오. 뭐 있고 또 통역이랑 번역도 통번역. 네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영어 강사 영어 일도 강사 네 때로는 그리고 검수할 때도 있고요. 오. 이제 영어 텍스트 검수하고 네. 저 국제 행사 MC 국제 활동도 MC. 하고 있고 되게 많네요, 정말. 네, 말씀. 뭐 리포터 영어 쇼호스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10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굳이 네. 세자면 네,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되게 다양한 직업을 좀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가장 내가 정말 익사이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직업이? 저는 일단 좀 새로운 거 했을 때 다 익사이팅해요. 지금 이 순간도 오. 너무 즐겁고 설레고 막 그렇거든요. 도전 정신이 네. 좀 있으신. 그리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3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네,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아리랑 TV에서 다큐멘터리 찍은 적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일매일 너무 행복해요. 네. 일단 방송을 많이 사랑하시네요. 방송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생방송 저는 안 떨린다고 했지만 기분 좋은 떨림은 있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온에어 빨간산이 딱 켜졌을 때가 진짜 제일 행복해요. 천직이네요. 네. 방송 있는 거. 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11학년 때 캐나다 유학을 가셨다가 고2 2학기 때 처음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또 대학을 가려고 영어 공부를 학원에서 또 다니셨다라는 네. 정말 좀 특이한 아이러니한. 근데 보통 이제 유학생들도 토플 공부하려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SAT 공부하려고 네.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이런 어떤 시험 영어나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때 왜 돌아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돌아오게 된 이유는 원래 그냥 1년만 경험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저도 한국 교복 입고 네. 그 친구들이랑 같이 교복 입고 노래방도 가고 야자도 하고 이런 거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오. 그래서 한국 학교를 좀 다녀보고 싶어서 다녔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고 한국 교육을 그 12년의 같은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은 저한테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그 전형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뭐 영어랑 한국어 시험을 본다거나 영어, 한국어 뭐 또 다른 언어의 뭐 논술을 봐야 한다거나 또 뭐 수학을 보는 학교 있고 안 보는 학교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네. 근데 제가 영어는 네. 너무 자신이 있는데 근데 영어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과 시험은 다르죠. 맞아요. 다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재외국민 전형 학원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 받는데 그 어느 레벨인지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봤어요. 네. 근데 뭐 당연히 한국어는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레벨이 뭐 A, B, C라고 쳐요. 그러면 뭐 C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영어가 B가 나온 거예요. 오. 말도 안 돼. 왜? 그래서 어쨌든 학원을 다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학원을 다니는 과정에 이제 학원 일주일 다니고 나서 그 다음 대학 때 영어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만에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유형 제 파악을 기본 영어 실력은 원래 있었으니까 네. 그걸 파악하니까 영어 시험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죠. 근데 확실히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학원이나 어떤 외부 도움을 받는 게 빠른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시험은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시험 유형을 파악해서 빨리 원하는 곳으로 이제 도달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독일에서 막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대학교는 이제 한국에서 네. 경험을 하셨어요. 당연히 문화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음. 저부터도 독일 여행 갔을 때 이 서독과 동독의 차이가 너무 극심하게 다르더라고요. 동독의 경우는 뭔가 조금은 어둡고 그리고 지하철 타면서도 전 그때 유럽 가서 처음 이제 인종차별을 네, 경험하면서 그리고 맥주를 그렇게 맥주병을 들고
네, 지하철을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샤킹했어요. 이게 이렇다고? 정말 물처럼 마시잖아요. 네. 맥주를. 근데 조금 약간 취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사람들이 약간은. 근데 그러면서 그때 인종차별 좀 겪은 경험도 해보고. 근데 또 이제 서독 갔을 때는 와 되게 깨끗하다. 너무 좋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서독에서 계속 자랐고 동독을 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저는 일단 그 이중언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한 그 국적의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또 다행히 인종차별은 많이 안 겪어왔고 근데 제가 좀 약간 빨리 적응하는 편이어서 한국에 왔을 때 그렇게 크게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갔을 때 그 손바닥 맞잖아요. 네. 근데 독일 같은 손바닥뿐이 아니라 저희 때는 아직 뭐 군데군데 맞았었는데 아, 독일에서도 때리나요? 아니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절대 안 되고 절대는 정말 독일에서는 정말 살짝만 이렇게 터치해도 큰일 날 수 있어요. 선생님 감옥 갈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와. 감옥. 제가 지금 감옥이라고 했죠.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맞는다는 거를 제가 그런 처벌이 들어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로 충격적이지 않고 야자 시간 쉬는 시간 조금 늦게 돌아와서 한번 또 손바닥 맞아본 적이 있는데 네. 오히려 그게 또 저한테는 또 새로운 경험이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사실 그 순간도 조금 신기하고 그냥 신선한 경험. 네,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만큼 약간 좀 카멜레온처럼 적응하는 편이어서 캐나다 갔을 때는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오히려 한국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친하게 지냈던 언니 한 분이 저한테 소아 이제 한국 돌아가면 편지를 써줬어요. 이제 굿바이 해야 되니까 편지 쓰고 그 편지에 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학교 가서 여기랑은 다르고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런 거는 주의해야 되고. 근데 전혀 안 그랬었거든요. 오히려 나는 괜찮은데 왜 그렇게 남들이 걱정해? 네. 그래서 물론 그런 건 있죠. 문화 충격이라기보다 이런 부분은 좀 독일 사람들처럼 한국에서도 이런 걸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좀 안전에 있어서 뭐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데 뭐 안전벨트 매는 거라든지 차 안에서 독일은 무조건 앞좌석 뒷좌석 모두가 매야 되는 거고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택시를 탔는데 옆 사람 친구들이 벨트를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 돼, 차야 돼.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막 계속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 근데 저부터도 네. 앞좌석은 매는데 왜냐면 벨이 띵띵띵띵 울리니까 싫어서. 근데 뒷좌석에서는 네. 사실 안 매게 되거든요. 귀찮아서. 안 돼요. 매셔야 돼요. 뒤에 얼마나 위험한데요. 앞에는 에어백이라도 있죠. 뒤에는 없죠. 뒤에는 날아가면 안 돼요. 꼭 매야 돼요. 이렇게 좀 약간 안전 불감증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쵸.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 차이가 좀 있군요. 네. 확실히. 그리고 또 어떤 지내시면서 그래도 유독 이건 좀 다르다. 독일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도 약간 좀 문화 차이가 있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독일인이시니까. 네. 사람들이 독일 사람 하면 조금 무뚝뚝한 느낌이 네. 든다고 하잖아요. 언어부터도 조금 무섭기도 좀, 하고. 네. 근데 언어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독일어 조금 썼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네, 느낌인지? 한번 느낌을 느껴볼게요, 제가. Ich bin eigentlich aus Berlin und in Berlin spricht man nicht so hart, deswegen hört es sich vielleicht nicht so sehr hart an. 느낌이 막 딱딱한 느낌은 또 아니네요. 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했어요. 저는 베를린에서 왔는데 베를린은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베를린이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투리를 써요. 표준어가 아니라. 네, 표준어가 아니라 사투리를 쓰는데 더 부드러워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der Kugelschreiber spricht 잠깐만요. 그거는 좀 그래요. 일부러 하려고 하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조금 좀 무뚝뚝하고 많이 웃지 않고 이런 편견이 조금 있는데 그럼 방금 하셨던 네. 좀 그렇게 좀 강한 네. 액센트의 경우는 네, 그게 오히려 표준어인가요? 그렇죠. 근데 조금 오버하기도 했어요. 네. 약간 오히려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예를 들면 Guten Tag가 이제 인사잖아요. 네. Guten Tag 이렇게 하면 표준어인데 베를린에서는 Guten Tag
오. 구텐탁 이렇게 말해요. 은 하면서 살짝 네. 네.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음. 구텐탁 보통 이렇게 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가래 낀 느낌처럼. 근데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 좀 부드러운 느낌. 그렇군요. 그럼 사람들은 좀 네. 어떤가요? 아, 우리의 음. 약간 편견인가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좀 가식이 없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굳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치만 친해지면 정말 되게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까지도 독일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는데 안 본 지가 지금 뭐 20년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연락을 하고 친한 친구들이랑.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친해지고 하는데 어느새 연락이 안 되고 그렇죠. 연락이 몸이 끊기는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는 조금 전반적으로 더 친절하고 전반적으로 여행한 사람이 왔을 때 더 좋은 인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항에 딱 내렸을 때 독일 공항과 한국 공항 이렇게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나이스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둡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친해지면 정말 너무 뭐랄까 되게 깊은 우정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독일이 그럼 영국이나 일본 느낌의 좀 문화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아 그래요? 영국은 가봤는데. 약간 영국도 좀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튼 뭐 독일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와.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독일은 한국은 반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1학년 뭐 2반, 다음 해는 2학년 뭐 3반 이렇게 네. 되잖아요. 독일은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같은 반이에요. 그러니까 친해질 수 거의 있겠네. 하나의 가족처럼 이렇게 쭉 와. 지내게 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이라는 게 더 깊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찐정을 느낄 수 있는 네. 문화군요. 와, 재밌습니다. 독일에서 90% 정도 이제 영국 영어를 배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네, 영국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영국 영어랑 이제 미국 영어랑 비교를 하잖아요. 네. 또 발음이나 또 엘리베이터를 뭐 리프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단어 자체도 다른데 느끼셨을 때는 일단 영국 영어를 받아들이시고 지금은 아리랑 TV를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영어. 네, 아리랑은 거의 북미 영어를 쓰긴 그쵸. 하는데 근데 영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영국 영어를 쓰세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뭐 기사를 쓰거나 이럴 때는 뭐 color 같은 경우 OU로 쓰지는 않고 다 O로 쓰고 뭐 다 미국식으로 쓰는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 영국 선생님들한테 영어를 배웠는데 영국 발음은 안 썼어요. 저는 아마 독일스러운 영어를 썼을 거예요. 독일에 있을 때는. 그 너무 지금 재밌는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말로 문장으로 네. 미국식 영어 네. 또 영국식 영어, 네. 독일식 영어에 다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어, 나 오늘 여기 출연해서 너무 좋아.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본다면 영어 미국식 영어로요? I'm very happy to be on this podcast. 좋아요. 이거 미국식 영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식 영어. I'm very happy to be on this podcast. 오, 약간은 조금 억양이 좀 달라졌어요. 네. 재밌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독일식 영어 기대됩니다. I'm very happy to be on this podcast. 확실히 그 이 목 뒤에서 네.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그 허스키함이 살짝 있거든요. 오. R를 R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Very. very, 그러니까 very를 V 사운드를 V는 비슷한데 네. 그 R 사운드가 R. R 사운드 때문에 그게 네. 나는군요. 뭐 radio 하면 독일어로는 라디오. 와. 근데 A도 아 발음 아 사운드를 내네요. 맞아요. 네. 오.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독일어 배우기가 네. 영어 배우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글 표기로 독일어를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라디오잖아요. 네. 영어로는 radio인데 그쵸. 라디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구텐탁도 구텐탁 이렇게 쓰면 거의 그 발음이에요. 우랄 알타리오게 뭐 이런 건가요? What? 어쨌든 막 이런 계열이 있거든요. 네. 언어. 재밌네요. 그러면은 어순도 다른가요? 독일어는? 같은가요? 한국어랑? 어순이라고 하면 이제 말의 순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나 먹었어 밥을 이렇게 하는데 독일어의 경우는 어떤가요? 영어랑 비슷하죠. 영어랑 네. 비슷해서. 네. 제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문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시 이런 거는 어순하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머 같은 부분들은 그렇군요. 네, 독일에서 제가 문법을 영어 배울 때도 그렇고 문법 배운 기억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네. 어쨌든
지금 독일에서 영어를 배우셨잖아요. 네. 그때 영어를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배우신 거예요?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해요. 토론을 많이 하고 발표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다 같이 같은 책을 읽으라고 숙제를 받아요. 그러면 다음 날에 그 책에 대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네,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리고 일기도 써와야 됐어요. 일기 써오고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받아쓰기를 많이 했어요. 받아쓰기 많이 하고 그리고 소리 에세이. 받아쓰기, 네. 딕테이션. 선생님이 딕테이션하고 에세이 이거 두 개를 시험을 봤어요. 문법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네, 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와. 그러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문법도 공부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언어 학습 이제 있어서 언어 학습에 있어서. 제가 문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문법이 굉장히 강해요. 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영어 글씨 쓴 거를 검수도 보는 거예요. 문법에 강한데 문법을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근데 굳이 제가 문법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걸 알 필요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문법을 잘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받아쓰기하고 에세이를 쓰고 에세이를 선생님이 고쳐주고 하면서 문법이 그냥 습득이 된 건 거죠. 그러니까 어색함은 내가 감지할 수 있는데 네. 왜 어색한지는 네. 말할 수 없는. 네. 사실 진짜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한국어를 우리가 하지만 뭐 자음동화나 네. 구개음악 이런 거 사실 모르거든요. 모르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영어를 정말 영어식대로 정말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국어 수업의 문법을 배우나요? 배우죠. 따로? 자음동화나 구개음악 이런 걸 네. 배우긴 하지만 물론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도 지금 배웠지만 잘 몰라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네. 설명 못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법보다는 용법이 아닐까, 쓰임새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러면 독일어 했을 때랑 영어 했을 때랑 뭐 체감상으로는 다 편하시겠지만 두 개의 언어에서 오는 차이의 그 언어에서 오는 문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밖에 비가 되게 많이 와서 나 밖에 못 나가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밖에 못 나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못 나가겠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뭐 because of heavy rain I couldn't go out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네. 많은 이제 미국인들은 보면은 heavy rain 하고요 prevented me going out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컴팩트하고 이제 소위 말하면 물주 구문이라고 하죠. 네, 사물 주어로 이런 것처럼 독일어랑 영어랑 그런 차이가 또 있나요? 독일어는 조금 좀 더 장황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말을 표현할 때. 네. 제가 이거는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비교가 이제 가능하니까 네. 느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 인터뷰 할 때 그쵸. 뭔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어떠세요? 네. 하면 네 날씨 너무 추워져서 패딩 입고 다녀요 이제 뭐 이런 맞아요. 정도를 하는데 네. 독일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도 뭔가 문장이 되게 길고 복잡하고 예를 들면 그렇더라고요. 한국말로? 네. 날씨가 지난주까지는 조금 뭐 평균 기온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투를 꺼내 입지 않을까. 뭔가 장황하네요. 네. 길고. 네. 오. 되게 그게 신기했어요. 독일에 있을 때는 못 느꼈지만 그리고 뭔가 남녀노소 그 교육 배경이 다 다를 텐데 특히 독일은 한국처럼 이렇게 다 대학을 가지 않아요. 오. 네. 필수가 아니에요? 네. 독일은 중고등학교부터 크게 세 가지의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오. 대학교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가는 김나지움이라는 중고등학교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야알슐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약간 어떤 이제 전문직으로 갈 친구들이 가고 그다음에 하uptschule 같은 경우는 가장 빨리 졸업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 바로 사회로 진출. 그 친구들은 아마 한 10학년 때 졸업을 할 수 있나 뭐 그래요. 그리고 대학 갈 친구들은 이제 12학년까지 하고. 근데 그런 배경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말은 장황해. 좀 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반면에 영어는 어땠어요? 영어를 쓰셨을 때 느낌. 언어적 느낌. 캐나다에 있었을 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요? 네. 오. 그냥 느낌이라는 게 네. 왜냐하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언어를 하시다 보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잖아요. 언어를.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지? 라는 느낌일 것 같거든요. 네. 네. 영어는 조금 한국어랑 그러면 비교를 오히려 한국어랑 영어의 다른 점 이게 또 좀 더 정확한 질문이 아닐까. 아직 조금 감이 안 올까요? 근데 제가 확실히 네. 영어로 말할 때랑 한국어로 말할 때 조금 성격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성격 차이. 네. 영어로 말할 때 조금 더 텐션이 올라가죠. 예, 업되는 것 같고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더 조금 더 나 쿨한 사람이야? 약간 모르겠어요. 뭔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나 쿨해. 뭐 이렇게.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네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영어 하셨을 때 독일어스러운 억양과 액센트가 있으셨는데 당연히 이제 지금은 직업으로 내가 이제 공식 이제 석상에서 이야기도 하시고 국제행사 MC, 아리랑 TV 앵커 이렇게 하시면서 당연히 억양은 그래도 조금은 다듬으시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제가 진짜 처음에는 한국에 왔을 때 영어를 그냥 뭐 당연히 잘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기자를 했었거든요. 아리랑 TV에서 그때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아예 풀타임으로 정규직으로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사를 쓰고 나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녹음한 거를 제가 직접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면서 들으면서 느꼈던 이제 발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서는 항상 뭐 CNN이나 이런 다른 그 영어 채널들을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차이가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이제 좀 아예 확실한 한쪽 발음을 써야겠다 싶어서 좀 더 이제 미국식 발음을 쓰자 해서 더 많이 들어보고 섀도잉도 하고 그리고 많이 듣다 보니까 한 달 거의 뭐 한 달 간격으로 제 녹음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본 거예요.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노출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네.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걸로 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거 말씀이세요? 노출이란 그 어떤 이제 컨텐츠? 그때는 이제 처음에 기자 시작할 때는 정말 다양한 거를 다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경제부에도 있었고 가장 이제 정말 이제 깊게 했던 거는 이제 외교부 기자였을 텐데 그때는 이제 북한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한반도 이슈라든지 한참 제가 외교부에 있을 때 핵실험하고 네, 미사일 실험하고 그럴 때여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보도를 했었어요. 약간 최신 시사 네. 이런 거 가지고 네. 아니면 업비 아무래도 그쪽이시다 네. 보니까 그랬군요. 결국에 근데 이제 그게 노출을 한 달 정도 하고 내가 섀도잉도 해보고 들어다 보니까 많이 고쳐지던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도 이제 완벽한 제가 뭐 완전 원어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 왜 이렇게 겸손해라고 하는데 아직도 제가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제 문제점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일단 그 귀가 이제 완전 트여가지고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다시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어 모음이 조금 무너지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그렇게 같은 경우 약간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한국어도 그렇고 네. 영어 같은 경우도 말하면서도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전 사실 뭐 미국식 영어도 좋지만 영국식 영어 너무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하다가 말았어요. 네. 이게 과연 될까 이래갖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영국식 영어에 대한 또 어떤 열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쵸. 너무 희망적입니다. 네. 그리고 나라마다 약간 그 영어를 발음하는 그 특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뭐 the 같은 경우 정관사 한국 사람들은 이제 the 이렇게 발음을 하고 독일에서는 또 어떻게 발음하나요? 이제 이거는 영어 발음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 th를 잘 못하세요. 그렇죠. 한국에서 그냥 the 안 하고 그냥 더 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걸 z 발음으로 하거든요. 오. z 약간 이렇게 해요. the. z. 좀 다르네요. This is water. 그럼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 알아들을까요?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 사운드 아예 생소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그 만들었던 이제 인터넷 강의 중에 네. 글로벌 영어 제가 지금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다양한 국가들에서 영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강의를 만든 적이 있어요. 오.
그래서 정말 그거를 들여다 보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일본 사람은 이래서 마크도날드라고 하는 거고 뭐 동남아에서는 이래서 말마다 라를 뒤에 붙이는 거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네. 맥도날드가 나왔으니까 네. 한국에서는 맥도날드 네. 이렇게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맥도널드 네.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일본에서는 마크도나르도. 네. 또 독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맥도날드. 오, 맥도날드. 오히려 그냥 딱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네. 또 다른 나라 어디 있어요? 프랑스. 잘 모르겠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맥도날드 뭐 이 정도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또 다른데 알고 계신 데 있을까요? 특징 같은 걸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TH 같은 경우는 독일도 프랑스도 z처럼 발음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즈, 네. 이렇게.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남아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에서는 네. 라라는 것을 뒤에 붙여요. 그래서 싱가포르 분들은 영어를 사실 굉장히 잘하는데 잘하죠. 근데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맞는 영어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만의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this is water 라. 아, 네. 라를 붙이는군요. 오. 네. 무조건. 네. 되게 충격이네요. 그러면은 뭐 I wanna go 이러면은 I wanna go 라. 네. 진짜. 네. 그리고 이거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뒤에 붙이는 게 또 다양해요. 오. 와, 나라마다 레도 있고 레, 라, 레. 근데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규칙과 이유가 네. 있군요. 그거를 한번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공부하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면 네. 우리가 다 꼭 북미 영어 혹은 영국 영어를 고집할 필요 없겠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 사람이니까 this라고 한 거는 this구나. 한국 사람이니까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이라고 한 거구나. 그렇지만 그거를 모두에게 이제 배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좀 보편적인 영어 발음을 좀 알아야 추구하는 된다. 거죠. 그러면은 뭐 나라마다 어떤 사운드가 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소통은 해야 되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영어를 함에 있어서. 저는 영어 할 때 이제 본인마다 좀 어려워하는 발음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고치는 것보다 네. 저는 모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음의 생각해요. 중요성. 네. 네. 모음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모음은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한국말도 네. 모음만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네. 사실 사람들이 발음이 되게 정확하게 들리고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 특히나 이렇게 우를 발음할 때 입술 많이 안 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영어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던 그 가다 go라는 단어도 보면 I wanna go 보통 이렇게 짧게 네. 끊어버리는데 I wanna go 네, 이 그쵸. 오우 사운드 네. 같은 느낌 이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go도 좋은 예였던 것 같은데, 뭐 good 같은 경우는 그 good이 아니라 good 이렇게 Good. 밑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장단음인데, 이거를 장단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심지어 영어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틀린 사람들. 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his인데요. his. His. 네, 그거를 이제 his로 발음하는 His. 경우. 아. 네. 그럼 너무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he is가 돼버리잖아요. he's라고 하면. 그렇죠. His. 네, 근데 his 하면 그의가 되는 거고. 뜻이 달라지죠. 네. 뜻이. 근데 똑같이 두 개 다 구별을 못하고 그냥 he's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꼭 길게 말해서 장음이 아니라 입을 너무 하는 거죠. his. 하지만 사실 되게 대충 말해야 되거든요. his. 그 슈아 사운드.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깔끔하게 네. 헷갈릴 수 있어서 네. he is. 네. 자, 이거를 만약에 한꺼번에 발음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he's. his. 네. 이렇게. He's going to school. 그렇죠. 조금 긴 길게.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네. He's going to 네. school. 이렇게요. 자, 그리고 his. 네. 그의. 네. 네, 소유격인 네. 경우에는요. 뭐 his dog is cute 하면 his 짧게. dog is cute. his. his. 네. 근데 his. 그게 사실 길게 해도 돼요. 오. 근데 뭐 꼭 길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입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모양이.
네. 입을 거의 안 움직이는 거죠. his His dog. dog. 아. 네. 그래서 그걸 만약에 길게 해도 his do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고정. his dog. 근데 오. 긴 거는 빨리 말해도 단음처럼 짧게 말해도 해야 돼요. His. He's going to school. 오, 네.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또 한국 사람들이 잘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조동사 can이거든요. 네. I can speak English 이거랑 I cannot. can하고 not을 붙여가지고 네. 붙였을 때도 can't. 네. 이렇게 T 사운드를 굳이 내진 또 않거든요. 네. 미국 사람들은. 네.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I can't. 조금 더 긴 느낌. 네, I can't. 약간 좀 can. 네. can. 네. 근데 여기서 제 영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저는 그런 T 사운드를 다 하더라고요. 내는 편이고. 약간 독일 그게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 I can't not, can하고 not을 붙여서 네. 부정. 네. 나 영어 못해요라는 거를 만약에 독일 사람이 영어를 한다면 I cannot speak English well. 되게 딱딱하게 네. 오히려 근데 듣기가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영국 영어가 오히려 음. 그 현지 런던 그 표준어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더 리스닝이 편한 느낌인 것처럼 또 재밌습니다. 어쨌든 모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네. 짧게 말하냐 길게 말하냐도 중요하지만 입 모양이 너무 중요하다. 맞습니다. 너무 하나 더 예로 들어볼게요. 좋아요. live하고 leave. 아, 네. live 살다의 live랑 그리고 떠나다 leave.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은 살다는 L-I-V-E고 네. 떠나다는 L-E-A-V-E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I'm living in Korea를 말하려고 해요. 난 네. 한국에 살고 있다. 근데 그거를 I'm living in Korea 하면 무슨 말이야? 떠나려고 하나? 떠난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야? 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 헷갈릴 모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나 한국에 살고 있어를 한다면요? I'm living in Korea. Living in Korea. 짧게죠. 네. 그 짧게 할 때는 입을 거의 아까랑 네. hiss랑 똑같아요. I'm living in Korea. 움직이지 않는. 네. 그렇죠. 슈아 사운드.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뭐 먹는 밤이냐 깜깜한 밤이냐 이거를 뭐 먹는 밤이 막 이렇게 안 하는 그쵸. 것처럼 그렇죠. 네. 물론 뭐 긴 밤이 길죠. 네. 정말 밤이 길었어요.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근데 영어에서는 뜻이 달라지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빠르게 말하면 사실 이게 장단음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거죠.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뭐 뉴스 앵커 같은 경우에 한국 그렇죠. 444 굉장히 명확하게 장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영어는 그래서 어려운데 확실히 입 모양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역시 아나운서셔서 정확한 발음 알려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영어에서 제대로 된 강조가 중요할 텐데 이 스트레스 사운드. 그래서 English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assage 이거를 massage 이거는 어색한. 그렇죠. 그렇죠? 네, 스트레스가 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할까요? 스트레스도 잘못했을 때 이제 영어권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소통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음은 뭐 모두가 완벽한 발음일 필요는 없지만 강조를 잘못해서 이제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좀 피해야 되니까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조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그냥 사전에 찾아보면 돼요. 맞아요. 네, 사전에 찾아보고 거기에 이제 그 기호표 보고 아니면 혹은 그냥 들어보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거는 그냥 다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게 한국 분들이 그 두 개의 단어 그런 단어를 뭐라고 하죠? 합성어. 네, 합성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water bottle이라고 네. 하면 water bottle이면 water bottle인데 water bottle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앞강세가 있죠. 네, 무조건 그냥 무조건. 앞에 게 중요해. 그냥 네, water bottle, not water bottle. 그러네요, 네. 진짜. Stonewall, not stonewall. 네. Stonewall. Stonewall. 네. 그렇죠. 여기 이 wall에서는 이게 그 돌로 만든 게 중요한 것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를 약간 계단이 살짝 위에 있다고 보면 좀 쉬울까요? 살짝 윗계단? Maybe. 네. 네. 한번 해봤어요, 저도. 네. 그래서 계단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살짝 얹어둔 느낌으로. 그렇죠? 네. 네. Stone wall.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Stone wall. 네. 네. Water bottle. bottle 네. 이런 느낌. 그렇게 그래서 가면 그거 몇 개만 알고 있으면 이제 규칙을. 점점 더
수월한 거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셔도 맞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어 학습에 있어서 이 강세의 중요성, 또 모음의 중요성은 말해서 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예시가 재밌었어요.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없죠. 없어서 저도 약간 조금만 이게 이거 맞았나 생각 들면 무조건 방송 전에 다 찾아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찾아봐요. 스피치 강사분들도 음.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어사전 찾아보고 네. 예, 무조건 찾아보는 게 필요한데 영어를 너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모음이라든지 어떤 강세 이런 게 조금 여태까지 중요하게 안 여기다가 이제는 좀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많이 조금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